네, 이제 대리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협의의 무권 대리. 다시 한번 무권 대리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전 강의에서 공부했던 표현 대리.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권 대리에서 표현 대리를 빼면 그게 좁은 의미의 무권 대리. 그랬고 이제 이 무권 대리.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광의의 넓은 의미의 무권 대리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뭐 크게 이 부분을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는요. 그냥 매년 한 문제씩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다. 그랬고 협의의 무권 대리 속에는요. 그러니까 협의의 무권 대리 항상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들이 아버지 위임장 위조했다. 위임장 위조했다. 근데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고요. 위임장을 위조해가지고 단독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시험은 거의 98, 9%는 99%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지문 하나짜리만 과거에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계약의 무권 대리, 즉 아들이 위임장 위조해가지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대리권을 준 적도 없는데 아들 녀석이 위임장을 위해가지고 사고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도요. 무권 대리니까 을이 가가지고 어떻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거냐. 제가 아버지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해가지고요. 대리행위를 하는 겁니다. 대리행위를. 그래서 가령 1억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럼 먼저 확인할 거. 이 을이 한 대리권, 이 매매 대리행위 효력을 가백에 귀속시킬 수는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매매계약이 유효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무효입니다. 무효. 왜냐? 저희가 대리 처음 공부할 때 114조에서요. 표의자 효과기소구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다른 사람이 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권리물을 부담하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대리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대리권이 없으니까 이제 무효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문의 규정 방식을 보면은요. 그냥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본인 아버지가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집으면 아버지가요. 이 사고를 친 걸 내가 인정을 해주겠다. 추인을 하게 되면 이 매매는 유효가 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조문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무효는요.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라 아버지가 추인하게 되면 다시 효과가 유효로 뒤집힐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불확정적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라고 합니다. 유동적 무효.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없는 겁니다. 무권대리니까. 무권대리로서 무효다. 이 말은 효력은 없다. 효력은 없다. 유동적 무효라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협의의 무권대리 출발 조문인 130조를 보십시오. 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냥 무효다라고 안 적어져 있죠. 뒤집으면 아빠가 이걸 추인을 하면 효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동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유동적인 법률 관계가 확정이 되게 되겠죠. 뭐 영원히 유동적이겠습니까? 영원히 불확정적이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에게는요. 두 가지의 권리를 줍니다. 추인권과 다음에 추인 거절권. 다음에 또 상대방 병에게도 두 가지의 권리를 줍니다. 하나는 철회권과 다음에 최고권. 네. 그러면 추인을 한다는 말은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사고 친 걸 나중에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추인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효로 확정이 되겠죠. 받아들이지 않겠다. 추인하는 걸 거절하게 되면 이번에는 무효로 확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단어풀이 하면 됩니다. 단어풀이 하면. 철회한다는 건 거두어 드리겠다. 병이 지금 승낙 의사표시를 했는데 자기가 했던 이 의사표시를 철회하겠다는 겁니다. 발 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회를 하게 되면 다시 이 경우에도 무효로 확정이 됩니다. 확정이 된다. 다음에 최고를 하게 되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요. 낱말풀이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추인, 낱말풀이 하면 됩니다. 철회, 낱말풀이 하면 됩니다. 추인 거절, 이것도 낱말풀이를 하면 되는데 최고라는 것은 왜 낱말풀이를 해가지고는 뜻이 나올 수가 없느냐? 이 부분이 우리가 1강에서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최고라는 것은요. 최고라는 것은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 이와 대비를 해가지고요. 추인이라든지 이러한 철에는요. 통철에서 철, 상추면에서 추 이러한 것들은 법률행위입니다. 법률행위. 법률행위 중에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법률행위 속에는 항상 뭐가 들어있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원하는 효과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 해석만 해가지고도요. 어떻습니까?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최고라는 것은 준법률행위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법률 규정에 따라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고 자체의 효과는요. 131조 조문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최고 자체의 효과라고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최고라는 건 뭐냐면요. 병이 당신 아들이 이렇게 사고를 쳤는데 당신이 추인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추인하겠다고 했으면 최고 효과가 아니라 아버지의 추인권 행사에 의해서 유효가 되는 거고요. 아버지가 추인 거절하게 되면 거절했으니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최고 자체의 효과가 아닙니다. 최고 자체의 효과는 조금 이따 보게 되는 131조에 적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답으로도 자주 나오는 것은 철회와 최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이 권리의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철회는요. 철회는 병이 아들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때만 선의인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최고는요.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악의인 경우에도 너 추인할래 말래라고 물어볼 수 있는 경우가 물어볼 수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하고 시험 자체에서 정답 지문으로도 많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추인이라든지 철회라든지 최고라든지 이러한 것을 누구에게 하는가 이제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인은요. 상대방입니다. 상대방. 각각의 상대방. 추인은 아빠가 사고 친 걸 인정을 해줘 버리면요. 아빠 마음은 좀 쓰릴지 모르겠지만 아들도 좋고요. 상대방도 좋습니다. 아들도 좋단 말은 무슨 말이냐. 아버지가 추인 안 하면요. 이 상대방은요. 뭐 사기죄로 막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추인은 좋은 게 좋은 거여 가지고요. 세 방향으로 됩니다. 세 방향. 그러면 세 방향 무권 대리한테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 할 수도 있고요. 이 그림상으로는 지금 두 방향밖에 안 나오죠. 이 부분이 판례입니다. 병이 이 권리를 또 이렇게 정한테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한테. 그래서 이렇게 정에게도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권리의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판례니까 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철회는요. 철회는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병이 하는 거니까 점을 여기다 찍고요. 철회는 두 방향으로 가능합니다. 철회의 환자를 보면 이 회자가 네모지기 두 개입니다. 회자가. 네모 두 개. 네모 두 개니까 두 방향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최고는 어차피 only one이죠. 세상에 최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고는 이렇게 된다. 즉 철회는 이렇게 가면 누굽니까? 무권 대리인한테 해도 되고 본인한테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최고는 추인할 거냐 말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이러한 추인권이나 추인 거절권을 가지고 있는 본인한테 해야만 한다라는 거. 그랬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조문 자체가 다 적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협의의 무권 대리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데 물론 여기와 관련된 판례들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승계인도 판례죠. 근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요. 여기는 조문 문제라는 거. 가장 기본적인 것. 왜냐하면 이 무권 대리는 130조부터 해가지고요. 135조의 조문이 무려 6개가 할애가 됐습니다. 그리고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136조에 있는데 뭐 이 부분은 볼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총 7개의 조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문 자체를 이해를 하고 있는가. 네,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최고는 선의하기 불문한다. 철회는 선의만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러한 상대방들이 조문 자체에 다 적어져 있습니다. 그 조문의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미리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교재 보셔가지고요. 계약의 무권대리 양가로 1번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추인 또는 추인 거절. 132조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항할 수 있다. 네, 이 조문이 가장 중요한 조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문. 그리고 또 대리에서 다시요. 가장 중요한 조문이라기보다도 시험은 자주 나오는데 가장 조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조문. 가장 어려운 조문.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라고 적어져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추인은 아들한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아들한테. 할 수는 있는데 상대방한테 안 하고 아들한테 했을 때는요. 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단서를 보니까 병이 아들한테 추인한 것을 알았다. 네. 이때에는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네.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동그라미 1번 부분 여기도 뭐 기출이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2번에 추인은 무권대리인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리고 단독행위죠. 계약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추면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이나 무권대리는 이 부분이 기출입니다. 동의나 승낙 같은 건 필요가 없다. 계약이 아니니까 단독행위니까 그냥 혼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3번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의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 어느 쪽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상대방이란 무권대리인의 직접 상대방뿐만이 아니라 무권대리인으로 발생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승계인도 포함이 된다. 그래서 세 방향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판례이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가 조문을 읽었지만 그러나 이 중에서 무권대리인에 대해서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 대하여 추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그때까지는 상대방은 철회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물론 그 상대방이 추인이 있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무방합니다. 다시요. 따라서 그때까지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추인권이 있고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철회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인을 하게 되면 확정 유효가 되고요. 철회를 하게 되면 확정 무효가 되죠. 얘는 유효로 만들고 얘는 무효로 만들고 효과가 정반대인 권리를 둘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거는 어떤 결론이 되느냐. 누가 방아쇠를 먼저 당겼느냐. 즉 추인의 방아쇠를 먼저 당기면요. 철회권이 죽어가지고 철회를 할 수가 없고요. 뒤집어서 상대방이 철회의 방아쇠를 먼저 당기면 철회가 돼가지고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더 이상 추인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우리가 철회의 조문을 읽어보면은요.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만 철회를 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기서 나왔던 것은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 할 수도 있지만 아들에 대해서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방아쇠가 아들 쪽으로 갔기 때문에 상대방의 철회권은 살아있다? 아니 총 안 맞았다?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있어서는 아들한테인 경우에는 철회할 수도 있다는 거. 네, 그 부분 다시 한번 봅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상대방은 철회권은 총 한 마디 살아있으니까 철회를 할 수가 있다. 네, 그 부분 나와 있고요. 4번 추인에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 묵시적으로 나오면 다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묵시적으로도 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 아들이 사고 쳤는데 그 돈을 받았다랄지 이러한 부분이 저기 해당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5번 항목을 보면 묵시적 추인을 부정한 애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그 판례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판례가 자주 나옵니다. 무권 대리인에 대하여 본인이 그 직후에 그것이
자기에게 효력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장시간에 걸쳐 방치를 했다. 이게 묵시적 추인이냐 아니냐.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묵시적 추인이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액션으로 보여요. 액션으로. 아들이 사고 쳤는데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아빠가 수령을 했다. 그거는요. 아들의 그 행위를 인정한다라고 볼 만한 액션. 요게 있었고 그 액션 속에가 그 추인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장시간에 걸쳐서 방치했다. 아빠는요. 가만히 있는 것이지 어떤 액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묵시적 추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취지의 판례죠. 무권 대리인이가 범죄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왜? 액션이 없으니까. 액션이 없으니까. 즉 무권 대리 유효가 전제가 되어야만 있어야 하는 행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돈을 받는다라든지 이거는 아무런 액션이 없다라는 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6번도 단골 판례입니다. 추인의 의사표시는요. 아들이 사고친 법률행위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일부에 대해서만 추인을 하거나 내용을 변경해서 추인할 때는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한 효력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들의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유리한 것만 골라가지고 일부를 추인한다든지 내용을 유리하게 바꿔가지고 추인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다음에 133조 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추인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계약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필수 조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권 대리 추인은 소급효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그러면 소급효는 있는데 조금을 읽어보니까 다른 의사표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소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문 자체가 다른 의사표시라는 예외가 적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지만 단서에 의해서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고 적어져 있으니까 소급효가 제한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권리죠. 최고권과 철회권. 조문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습니다. 그랬고 아빠가 대답을 하면 추인하면 아빠의 뜻에 따라서 유효가 되기도 하고 추인 거절하면 무효가 되기도 하는데 최고 자체의 효과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아니한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대답을 안 해줬죠. 어떻게 될 것인가? 계속 아버지 입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아주 다행히도 이제 최고가 여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해제권의 소멸과 관련해서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제3자를 위한 계약자에서도 나오고요. 몇 군데에서 나옵니다. 그럴 때 최고 자체의 효과는요. 법 규정을 봐야 되고 이때는 상대방이 대답을 안 할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침묵은 부정이 됩니다. 부정. 민법 중에 저희 시험 범위가 아닌 곳에서는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침묵은 부정입니다. 침묵은 부정. 그러므로 어떻다는 겁니까? 추인한 것으로 본다.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침묵은 부정이니까 추인 거절 간주. 네. 그래서 추인 거절한 것으로 본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추인한 것으로 본다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자주 나오죠. 자, 우리가 이제 최고권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최고권 읽어보니까 다시 한번요.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습니까? 본인에게 최고는 한 방향.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조문을 읽어보면 선의 악의 이런 걸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철회권을 보면요. 상대방의 철회권,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추인의 총알 맞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죽는다고 그랬죠. 추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은 두 방향 본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이를 철회할 수가 있다. 단서. 그러나 계약 당시에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때에는 철회하지 못한다. 악인 때는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회는 선이만. 그런데 최고는 이러한 조문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악 불문 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조문을 풀어서 쭉 나와 있으니까 네, 그 부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무권 대리인의 책임입니다. 135조. 다시 아들이 위임장을 위조해 가가지고요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추인도 없고 또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못했을 때, 그럴 때 병은요 추인을 안 해주니까 아버지한테 이행해라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아들 멱살 잡으러 가는 겁니다. 아들한테 책임져라. 그러게 되면 일단은요 병이 을의 멱살을 잡으려면 우리 민법은 제한능력자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얘가 제한능력자면 책임 못 묻습니다. 멱살 못 잡습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아닐 것. 예를 들어서 얘가 미성년자면요 책임 안 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얘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 보호 대원칙은요 선이 무과실이야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아니고 그 다음에 병이 선이 무과실이라면 이때 A의 멱살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멱살을 잡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계약을 이행해라. 어떤 책임을 져냐? 너가 이행해라. 나한테 너가 소유권 넘겨라. 그래서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배상 책임. 그런데 여기에서 또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누가 선택을 해야 되느냐? 사고 친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한다? 병이 선택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병의 선택인데 시험 자체에서 이제 을의 선택에 따라 하면 틀리게 되는 거고요. 병의 선택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 그 부분들이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35조를 읽을 때 이 항을 먼저 봅니다. 이 항.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대리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는 이 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뒤집어서 멱살을 잡으려면 선이 무과실해야 되고요. 그 무권대리인에는 제한능력자가 아니어야 된다. 다음 1항으로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누가 선택한다?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둘 중에 하나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 작은 동그라미 3번에 판례가 하나가 나와 있고요. 판례의 제목 잘못된 만남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판례 사안이 있느냐. 가령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강의하느라고 너무 바쁘니까 저를 대신해 가지고 가서 한 1억 정도만 금액을 좀 올려볼까요? 한 10억 정도만 담보대출을 받아주세요 라고 대리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좀 처리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은요 공부하느라고 바쁘니까 저 못 가겠는데요 해서 응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을 꼬시죠. 가서 대출 받아주시면요 사례로 제가 한 1,000만 원 정도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요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대리권을 줬고요. 가가지고 은행에 가가지고 병한테 저당권을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저한테 돈이 입금이 됐고 저는 또 성격이 시원시원해가지고요. 여러분한테 약속한 1,000만 원만 드리는 게 아니라 더블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을 드린다. 2,000만 원을 드린다. 기분이 아주 좋죠. 네, 그 순간에 이제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행복 끝 불행 시작. 그래서 그 판례의 제목이 뭐냐? 잘못된 만남이다. 잘못된 만남이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제가 뭐였냐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 부동산이 아니고
A 부동산인데 등기 관련 서류를 위조해 가지고 제 앞으로 지금 등기를 격려를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제가 대리권을 준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은 제 게 아니고 A 소유죠. A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하려면 A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야지 저한테 대리권 받아봐야 대리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무권 대리인이 됩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가 이 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추인할 일이 없죠. 그러면 은행은 뭐하러 온다? 여러분의 멱살을 잡으러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령 저는 사기당했을 뿐 아무런 잘못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느냐?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해서 빠져나갈 수 있다면 잘못된 만남이 아니죠.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 바로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어디서 나왔습니까? 법정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했을 때 결과에 대해서 그대로 책임을 진다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 경우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도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러한 위조나 위법 행위, 사기 이런 것에 의해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실 여부를 안 따지고요.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니까 여러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잘못된 만남입니다. 네, 잘못된 만남 판례 보시면요. 민법 135조 제1항에 따른 무권 대리는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대리권 흠결에 관하여 대리인에게 과실 등의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된다 하면 X. 규칙 사유가 있어야 인정되는 게 과실 책임이죠. 그런데 이거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규칙 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무권 대리인이가 제3자 저죠.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 위조 등 사기 등 위법 행위로 야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부정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바로 무과실 책임이라는 겁니다. 무과실 책임. 네, 거기에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4번의 책임의 발생 요건은 이미 설명드렸던 멱살 잡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주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것도 결론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을이라는 위임장을 위조해 가가지고요. 제가 우리 아버지 대리인입니다. 갑대리인 병을 해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어떠한 슬픈 일이 있었느냐. 아버지가 그냥 화병으로 돌아가셔버린 겁니다. 그러면 요 부동산은 누구게 됩니까? 상속이 돼가지고 다른 상속인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을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갑은요. 을은 무권 대리인이었지만 요 본인의 지위 요것도 다 상속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인은요. 이 매매계약을 원래 추인할 수도 있고 추인 거절할 수도 있었죠.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권리가 전부 다 아들에게 상속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상속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권리 의무 모두 다 상속된다. 그래서 이번에 을이 본인의 지위에서 이 계약을 추인 거절할 수 있겠는가? 절대 안 된다. 사고 친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랬고요. 이제 이거는 우리 시험에서 썼던 표현이고 판례사는 어떻게 됐느냐? 병하고 매매하고 등기를 넘겨줬는데 다시 또 정하고 매매하고 얘한테 등기를 넘겨줬다. 그럴 때 이 을이 정에게 쫓아가가지고 이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겠는가? 사고 친 아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을 정이 인도받아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을이 와가지고요. 야, 부당이득으로 내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 역시 사고 친 아들에게 인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아까 그 135조 책임에서도요. 선택할 수도 없었고요.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사고 친 아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를 그대로 읽어보시고 판례의 마지막에 보시면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거나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고하는 것은 금반환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